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북괴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13년을 맞이하고 있는 북한. 최악의 경제난과 식량난, 에너지난과 또한 외환난에 지금 북한 인민들은 고난의 행군 때보다도 더 열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김정은의 북한을 볼 때 두 가지의 시선에서 봐야 하지요. 북괴 김정은 백두혈통에 뱀대가리 자르듯 김정은과 김여정의 뱀대가리만 자르면 폭삭 무너지는 이런 북한과 또한 북한 인민들의 북한. 정성찬 TV가 가열차게 주장하는 캠페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윤석열 시대에 반드시 북괴 김정은 제거를 위한 자유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국제망신당한 김정은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언론이 북한 위성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했으며 북한 최고기관 충격 영상, 정성찬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RFA가 미 전문가들 북한 위성 최근 근지점 고도 10km 올려 자리 못 잡은 듯, 사실상 깡통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죠. 북한 정찰 위성 만리경 1호가 정찰 활동 없이 궤도만 돌고 있다는 한국 국방부 장관의 평가가 나온 가운데 북한 위성이 궤도에 오른 후 자리를 제대로 못 잡아 작동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정찰 위성이 실제로 촬영에 전송할 기능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북한 위성이 일을 하는 징후는 없다. 하는 것 없이 일 없이 계속 뺑뺑 돌기만 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군 당국은 북한 위성이 자기 위치 신호를 발신하는 것 외에 지상을 관측하거나 촬영물을 전송하는 것으로 볼만한 전파 신호를 보내는 것을 포착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는 정찰 위성 만리경 1호가 발사에 성공했으며 지구를 돌며 계속해서 정보를 보내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김정은은 한국과 일본의 오키나와 미군 해군 기지까지 사진 찍는데 성공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델푸드 기술대학교 항공우주공학학부 교수로 정찰 위성을 추적, 분석해온 마르코 랭부르크 박사는 RFA에 미국 위성 추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는 일주일 전인 2월 19일 위성 궤도의 가장 낮은 지점인 근지점을 488km에서 498km로 약 10km 올렸다라고 밝혔습니다. 랭부르크 박사는 이는 위성이 추진력을 갖고 궤도를 돌고 있다는 증거지만 탑재된 카메라를 이용해 지상을 관측하거나 촬영물을 전송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실상 깡통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북한 정찰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했다는 독립적인 보고를 들은 적이 없다며 이 위성이 북한 상공을 지나갈 때 전파 신호를 보내면 한국이나 일본에선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군 당국이 이 신호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은 위성이 지상물을 촬영해 전송하는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북한이 위성 발사 후 지금까지 위성 사진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북한 위성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라며 현재로서는 북한 당국의 말 외에는 북한 정찰 위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1월 당시 발사한 북한 정찰 위성 만리경 1호가 백악관과 펜타곤, 즉 미 국방부 청사들을 촬영했다고 보도했지만 지금까지 위성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미사일 및 위성 전문가인 마코스 실러 박사는 RFA에 북한 위성이 지상을 관측하거나 촬영물을 전송하는 것으로 볼만한 전파가 아예 없다라며 한국 군 당국의 발표를 볼 때 북한 위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쉘러 박사는 그 이유에 대해 북한 위성이 궤도에 오른 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회전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위성 카메라가 지상 목표물을 향하도록 하고 건전지 충전을 위해 위성 태양 전지판이 태양을 향하도록 해야 하는데 회전으로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위성이 태양을 향해 적절하게 정렬되지 않으면 과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러 박사는 북한의 정찰 위성을 육안으로 관측하면 위성이 회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며 위성의 밝기가 정기적인 간격으로 바뀌면 회전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한국 국방부가 이를 확인했을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 역시 북한이 지난해 11월 정찰 위성 발사 때 러시아의 기술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이때 러시아 과학자들은 위성을 궤도에 성공적으로 올리는데 집중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2월 위성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위성 발사 후 궤도에 성공적으로 올리는데 정말 집중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저의 내부 소식통의 소식으로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11월 달에 김정은이가 러시아에 이 정찰위성 기술자들이 들어와서 북한의 정찰위성을 딱 보니 이거는 한마디로 정찰위성의 감시 장비가 한마디로 일제 캐논 카메라 또 충전하는 장비 자체가 완전히 한심하게 그지없는 거여서 러시아 과학자들이 이대로는 쏘아 올리지 못한다. 아니면 너희가 우리 러시아의 정찰 위성 탐지 기구 장비를 사라. 현찰로 달러로 사라. 그러니까 엄청난 가격입니다. 사라고 이야기했더니 생각을 하던 김정은이가 어떻게 하든 그러면 쏘아 올려서 발사에 성공까지만 해달라 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감시도 못할 것이 뻔한데 올려서 뭐 하겠느냐 라고 하자 김정은이가 어쨌든 차후에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터이니 발사에 성공만 하게 해달라 라고 해서 이 발사에 성공하게 해준 것이다 라고 저의 WTR 소식통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깡통을 쌓아 올렸다는 이야기죠. 깡통. 자, 북한 최고기관의 충격 영상 이제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하나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음이 많아서 음성은 꽂습니다.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뭐 음악이 좀 괴상하게 나와서 음성은 꽂고 지금 김정은이가 몇 년 전에 찾았던 저곳이 어디냐? 평양에서 살았던 탈북민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기가 바로 만경대 혁명학원이라는 데입니다. 만경대 혁명학원은 어떤 곳이냐? 이 위치는 평양시 만경대 구역, 만경대 김일성의 생가가 있는 곳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만큼 해방 후 또 전쟁 후에 이 혁명가 유자녀들을 당에서 책임지고 키우겠다라며 만경대 옆에다가 김일성이가 지어라 라고 해서 만든 것이 만경대
혁명학원입니다. 만경대 혁명학원에는 주로 누가 가느냐? 그전에는 항일빨지산, 백두혈통 1세대 자녀들이 갔으며, 그 이후에는 김정일 시대에는 낙동강 줄기, 그러니까 6.25 전쟁에서 이 목숨을 잃은 인민군, 군관, 고위 군관 자녀들이, 낙동강 줄기들이 갔던 것이고, 또한 그 이후에는 이 북한 군 전투기 조종사였던 조종사가 전투 임무 수행 중에 비행기가 터졌거나 이제 그런 비행사, 목숨을 잃은 비행사 가족의 자녀들, 또 난파되었다가 이 한국에서 사살이 됐거나 또 목숨을 잃은 난파 간첩들의 자녀들, 또한 이 북한의 이제 예를 들면 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아버지가 인민군 소대장이었는데 잠을 자다가 갑자기 병실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 속에서 김일성, 김정일 3대상 초상화를 구하려다가 불 속에서 초상화를 구하고 목숨을 잃은 인민군 군관 자녀들, 그러니까 북한의 백두혈통처럼 키우겠다라며 핵심 중에 핵심으로 키우는 것이 바로 만경대 혁명학원입니다. 만경대 혁명학원 출신들은 이 교과 과정을 보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초등학교에 달하는 초중반부터 중등반,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대학 비슷한, 그러니까 19살까지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고등반이 있죠. 이 배우는 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해커들의 핵심 해커들은 다 만경대 혁명학원 출신들입니다. 또 얘네들은 어릴 때부터 저 군복을 입고 생활을 하게 되죠. 인민군대하고 똑같은 이 규율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만경대 혁명학원입니다. 만경대 혁명학원 출신들은 후에 승승장구의 그 지름길이죠. 대부분 만경대 혁명을 졸업하면 군을 입대하거나 또 군 입대에서도 김일성, 금성 정치대학이나 이런데 갈 수 있는 이 핵심 중에 핵심,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게 최고의 기관인 만경대 혁명학원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제 이야기 잘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김정일이가 만경대 혁명학원을 찾았는데, 이제 원아들이라고 그러죠. 저 학생들, 원아들 먹는 밥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5, 6년 전 영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있을 때 한 25년 전 우리들이 있을 때는 제가 이제 만경대 혁명학원의 후방 총국, 후방 일꾼 그 대자가 우리 집안하고의 그 친척 지간이어서 제가 이제 만경대 혁명학원의 저 공급 실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만경대 혁명학원 대자, 그분이 우리가 찾아가면 돼지고기, 간재미, 통조림, 또 참기름, 찹쌀, 이런 거를 그냥 짝으로 우리한테 주곤 했었거든요. 그만큼 공급이 잘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7, 8년 전에 나온 영상인 것 같은데, 실제로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만경대 혁명학원 실제 식당에 가서 밥을 몇 번 먹은 적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보통 군대처럼 밥 식기가 있고, 밥도 흰쌀밥이나 또 찹쌀하고 흰쌀 섞은 밥 거의 영양 이상을 줍니다. 흰쌀밥하고 돼지고기국, 혹은 소고기 무국이라든지, 그리고 이 반찬도 최소한 5찬 정도 나옵니다. 이 반찬이 5찬이 나오면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이면수, 생선은 기본이고, 돼지고기, 오리고기, 또 생선은 기본이고, 여기에 이제 호박볶음이라든지, 또 북한에서는 쉽게 먹을 수 없는 이제 외국산 바나나도 가끔씩 주곤 했습니다. 또한
이 해외에서 수입을 해온 이제 귤도 주곤 했었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저렇게 1호 행사 김정은이가 찾아갔는데 저 밥도 지금 뭐 흰쌀밥 같은데 저 반찬 보십시오. 반찬도 뭐 하나, 딸랑 하나. 저는 이거 보고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충격. 이게 바로 북한 김정은의 현 주소.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이는 당 간부들까지 배급을 못 주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